바쁘신데도 늦은 시간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일찍 오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그 팀24 리캡 행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소스 컨설팅의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틀라시안 커뮤니티 리더, 서울 쪽 리더로서 작년부터 또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 아틀라시안을 사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런 커뮤니티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아틀라시안에서 매년 글로벌 그 협업에 관한 컨퍼런스로 굉장히 크게 라스베가스에서 진행하는 팀24라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2019년에 이 팀 행사를 처음 참여를 했었고 공식 스폰서로 올해까지 한 4번 이렇게 참여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뭐 마켓플레이스 엑스포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본 행사에서 이제 아틀라시안이 주요 기술이나 제품 업데이트를 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그때 발표된 내용들을 저희가 좀 여기 유저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좀 요약 설명해드리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은 이제 주요 업데이트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는 패널 토의로 궁금하신 점들 질문해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는 자리를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 아틀라시안 파트너사인 오픈소스 컨설팅의 영어분들, 엔지니어분들 다 계시고 아틀라시안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시니까 영어를 끝나고 궁금하신 질문이나 이런 것을 편하게 해주시면 네, 답변 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세션으로 팀24 주요 업데이트, 아틀라시안의 새로 발표된 기술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에는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의 영업 담당하고 있는 박정강 매니저님 그리고 테크니컬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는 신철민 이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신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는 저도 이제 아틀라시안 유저그룹 지금 하시는 행사죠. 이 행사를 4년간 리더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또 이런 분위기를 느끼게 돼서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저기 계신 이청규님도 같이 해주셨었는데 앞으로는 뭐 이제 회사 파트너사들에서 이런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참석해 주시고 뭐 지식도 얻어 가시고 교류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뭐 저는 팀24를 참석하진 않았지만 박정환 매니저는 갔다 왔고요. 저도 2022년까지 해서 한 4번 정도 갔다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익히 알고 있는데 올해 특히나 이제 센세이션한 좀 큰 변화죠. 그런 발표들 내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그래프는 이제 아틀라시안이 주시고 계시는 자료인데 매출액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클라우드의 비중이 꽤 크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설치형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는 클라우드 매출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는 이게 역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분들도 뭐 대충 그 이유를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 계시는 아틀라시안에서는 클라우드의 비중을 더 높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이제 많은 기능도 투입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AI 기술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탑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서도 그 AI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이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왜 클라우드를 써야 되느냐? 이거는 뭐 저도 컨설턴트로서 뭐 여러 해 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고객들한테 많이 질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 때문에 써야 됩니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강조를 해드릴 수가 없었는데요. 네, 이제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AI가 들어오게 되면서 클라우드는 AI에서밖에 못 쓰기 때문에 AI는 클라우드에서밖에 못 쓰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확실한 가치 제한이라고 부르는 게 생긴 것 같습니다. 드디어. 네, 이제
아틀라시안에서 많이 준비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거꾸로 되는 이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할 건데, AI를 하려면 아틀라시안 클라우드를 쓰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많이 이제 여러분이 일상 업무를 보실 때 사용하는 그 지라, 컨플루언스 뭐 이런 툴들에 AI가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AI를 활용하는 것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틀라시안이 저는 굉장히 잘 제품에 녹여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이제 발표 내용들을 보면서. 네, 이제 5가지 정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내용은 원래 아틀라시안 유니버시티라는 게 있다는 거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교육해주는 이러닝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이제 무료도 있고 유료 강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발표가 전부 다 무료라는 거죠. 네. 이제 돈 내고 하시는 거 없고 전부 다 무료로 그런 이러닝을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꽤 가격이 비싸서 그걸 듣기가 좀 부담되는 가정들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풀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제 프리라고 하니까요, 들어가서 마음껏 과정을 들으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건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발표, 저도 이거를 굉장히 좀 놀랐는데 내심 이제 바래왔던 거기도 했어요. 그래서 워크 매니지먼트라는 제품이 따로 있었고요. 클라우드 쪽에서는 지라 소프트웨어는 예전에 설치형부터 있었던 제품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지라라는 이름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여전히 이제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는 따로 남아 있고요. 이 두 개가 합쳐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가장 크게 변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뒤에 설명드릴 거지만, 표 기능이 워크 매니지먼트에는 있었고 소프트웨어에는 없었어요. 표라는 게 뭐냐면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 같은 방식으로 지라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는 있었거든요. 저기서도 쓸 거는 싶은데 저기는 왜 그런 기능이 없냐라는 의문을 저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 이게 이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이제 그걸 선택할 수 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유저 입장에서. 근데 이제 아예 통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기능이 짬뽕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향후에는 모든 지라 프로젝트 이용해서 표 기능도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변화가 저한테는 사용자 입장에서 되게 크게 와닿던 부분이고요. 뭐 이제 제품 이제 포장하는 측면에서는 브랜드가 하나로 합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라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라는 이제 지금도 이거는 이제 동작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프로젝트의 메인 대시보드 같은 이제 화면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 기능이 제가 말씀드린 표 기능입니다. 이게 워크 매니지먼트에서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쓰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굉장히 편하게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쓰시는 그 프로젝트에서는 이 기능, 이런 이제 메뉴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아예 없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원래 저는 이제 계속 제가 생각했던 지라의 정체는 뭐냐라고 봤을 때 엑셀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지라는 엑셀이랑 유사하다, 굉장히 유사한 거다. 왜냐하면 데이터, 정량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거고요. 통계 분석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를 다루는 게 지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UI가 나오기 전에는 지라가 그런 거라는 거를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제 유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도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했던 고객들의 반응을 봤을 때 그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표니까 엑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웹상에다가 저장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엑셀이랑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 기능이 지라의 사용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굉장히 쓰기 쉽고 직관적이 된다는 거랑 같은 거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설치형 제품에는 이런 기능들이 없습니다. 네. 설치형에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애드온을 써야 되는데,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 중에 설치형을 쓰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쪽에서도 애드온을 통해서 비슷하게 엑셀처럼 쓰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제공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보거든요. 물론 돈은 좀 듭니다. 애드온 구매하셔야 되니까.
자, 요것도 이제 표 기능인데, 표 기능에다가 필터를 입힌 겁니다. 그렇게 필터를 입히게 되면은 좀 뭉쳐가지고 그룹핑 되는 그런 모습의 예를 지금 보시는 거고요.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뭐 이제 간트 차트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일정 관리할 때 이제 이렇게 보는 뷰가 있죠. 그런 뷰도 똑같이 제공이 됩니다. 원래 이런 기능들이 다 워크 매니지먼트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같이 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력 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승인 기능도 있었는데, 원래 승인 기능은 JSM 서비스 매니지먼트에는 원래 있었던 기능이었고요. 워크 매니지먼트에 최근에 이런 기능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라랑 통합이 되면서 그럼 이제부터는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승인 기능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아틀라시안이 순정으로 제공하는 그 전자결제 비슷하게 하는 순정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JSM이랑 설정법은 좀 유사한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그룹웨어에서 바라는 그 정도의 자세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제 지라는 좀 단순한 결제를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라고 하는 제품이 이제 별도로 있는데, 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목표 관리를 하는 기능입니다. 그 목표 관리하는 기능이 이렇게 지라 프로젝트 안에 같이, 지라 프로젝트는 이쪽에 좀 몰려서 UI가 좀 바뀌는 것 같고요. 하나의 이제 메뉴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태스크가 우리 회사의 어떤 목표랑 얼라인이 되는지 그 관계성을 알기가 어려워졌는데, 관계성을 알기가 쉬워지는 거죠. 표 기능과 더불어 꼴이라는 거에서 매핑을 시켜주는 거죠. 내가 하는 태스크는 우리 회사 이런 꼴하고 연결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맞아떨어지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비어있는 활동이 이제 눈에 띈다고 하면은 눈에 띄는 거죠. 목표랑 얼라인이 안 된 작업을 하고 있네? 그러면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게 이제 화면에서도 드러나게끔 하는 상황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 기능이, 이거는 프리티어에서 다 되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네. 나오니까 이제 여기 나오라고 표시된 부분은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랜 기능도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플랜은 원래 있었던 기능이긴 한데 프리미엄 이상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었던 기능이었습니다. 그거는 엔터프라이즈 애자일 뷰를 제공하는 그런 좀 특화된 더 좋은 기능이 있었는데, 그런 기능도 다 통합이 돼서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이미 그렇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AI가 조금씩 이제 섞여서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이거 말고도 많은 기능이 있지만, 이걸 보시면, 이거는 여기 디스크립션에 저희가 지라 본문에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쓰잖아요. 그런 것들에 버튼을 눌러서 이제 서브 태스크를 자동 생성해라 라고 하는 거 동작시키게 되면, 원래 이게 사람이 했던 일이죠. 근데 이걸 읽어가지고 의미를 이제 인식한 다음에 이렇게 서브 태스크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AI가 동작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사람이 할 일을 줄여줍니다. AI를 써서 사람이 결국엔 결론적으로는 줄어든 효과가 나긴 하겠지만, 디테일하게 짜잘짜잘하게 보면 이런 이제 약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을 많이 넣는다는 거죠. 지라나 컴플런스나 아틀라시안 제품에 저렇게 동일하게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박정광 매니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틀라시안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광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틀라시안에서 작년에 이제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룸이라는 솔루션을 이제 인수해서요. 이제 아틀라시안을 사용하시면 룸의 기능을 이제 일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룸이 어떤 거냐고 하면은 이제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비동기 영상 협업 툴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미팅을 진행을 할 때 시간과 장소를 매칭을 시켰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화상회의가 나오면서 장소를 굳이 매칭시키지 않아도 이제 화상으로 시간만 맞추면 됐었는데, 이제 이 시간조차 맞추지 않아도 서로 미팅을 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솔루션이 이제 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룸을 사용하게 되시면 이제 미팅 시간을 85%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제 결과가 있고요. 네, 이 제품을 먼저 사용하시면 이제 영상을 녹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 화면과 제 얼굴을 같이 녹화를 하게 되면은 그 영상 내용을 텍스트로 자동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전환된 텍스트에서 네, 그런 퍼즈나 이런 내용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줘서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해줄 수 있고요. 이 내용을 이제 딴 사람에게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공유받은 사람은 그 공유받은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그 영상 속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모지를 영상 타임라인에 이렇게 남기거나 아니면 코멘터리를 달아서 이 영상에 대한 그 피드백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변수 기능이라고 해서요. 이제 영상을 녹화를 하고 이 녹화한 영상을 이제 여러 사람한테 공유를 해야 될 때 이름이나 아니면 직책, 그 회사명 이런 것들을 변수를 통해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세일즈포스와 헙스팟 같은 CRM 툴과도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거를 공유를 하면은 자동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영상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지라와 연동이 돼서요. 이제 룸에서 어떤 버그가 발생했을 때 그 룸을 통해서 화면 재현을 녹화를 한 다음에 이런 버그를 고쳐줘 해서 지라 이슈를 바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버그를 녹화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자동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이제 다큐멘트도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지라 생성할 때 그 들어간 내용들을 자동으로 이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컨플런스에서 소통을 할 때 기존에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해서 소통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룸에서 이제 내용을 적고 그거를 AI를 통해서 요약을 시킨 다음에 그걸 바로 그 컨플런스에 붙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컨플런스에서도 동영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컨플런스의 컴퍼니 허브라고 해서요. 이제 회사에서 공지사항이라든지 업데이트 사항이 있을 때 이거를 모두한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페이지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회사 인트라넷을 이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아틀라시안의 수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컨플런스의 모든 데이터가 모이고 거기에 이제 모든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화이트보드입니다. 네, 컨플런스에서는 이제 화이트보드에 스티키 노트를 붙이듯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AI 기능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보시면 이제 고객 피드백을 알려줘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형으로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보시면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컨플런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피드백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분류해줘 이렇게 해주면은 AI를 통해서 자동 분류가 되는 거고요. 이게 분류된 내용들을 결국 정리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페이지 컨플런스로 전환을 누르게 되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텍스트로 정리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발표된 거는 이제 컨플런스 안에서도 이제 표 형식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쓸 수가 있게 되는데요. 뭐 노션을 쓰신 분은 좀 잘 아실 수 있는데 이제 어떤 데이터 테이블을 이제 추가를 해놓으면 그 테이블이 여러 페이지에서 같이 공유돼서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 페이지에서 같이 바꿨을 때 한 테이블로 모아서 그 바뀐 내용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데이터는 카드 형식이나 보드 형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스마트 링크라고 해서요. 이제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원드라이브 같은 쉐어포인트 데이터들을 이제 스마트 링크 기능을 통해서 이제 요약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AI 기능이고요. 이제 이 내용들을 들어가서 클릭해서 보지 않아도 미리 이렇게 마우스 오버만 함으로써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AI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유니파이드 서치라는 기능이 이제 새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제품에 예를 들면 지라에서 뭔가를 검색해야 되면 지라에 들어가서 해야 되고요. 컴플루언스에서 뭘 컴플루언스에서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흩어져 있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각각 제품에 들어가서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유니파이드 검색 창에 들어가서 그냥 이제 원하는 키워드를 쓰면은 거기에 해당된 컨플런스 페이지, 지라 이슈 이런 거 뭐 비포켓의 릴리즈 노트 뭐 이런 것들을 다 찾아준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한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AI를 이제 어떻게 아틀라시안이 적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소소한 부분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고, 아예 이제 맨 끝에 로보라고 해서 따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자료들은 아틀라시안 사이트에서도 뭐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각각의 좀 관점에 따라서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좀 정리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쓸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나올 예정인 기능들이 이렇게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뒤에 더 일일이 다 설명드릴 내용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다고 잠깐 보시고 넘어가고요. 뒤에 이제 동영상이 가미된 이제 화면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로보는 로봇 저 아틀라시안에서 AI를 가지고 에이전트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놓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아틀라시안 자체적으로 만든 로보 에이전트들이 나오고, 향후에는 다른 이제 일반 고객들이나 서드파티 벤더들이나 이런 데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될 것 같아요, 환경이. 그래서 로보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이제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유니파이드 서치랑 좀 비슷한 건데, 로보들이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어떤 기능들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약간의 이제 가상 직원인 것처럼 이제 활약을 할 수도 있게끔 이제 동작 데모 같은 걸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검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나온 거예요. 아까 유니파이드 서치랑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제품들에 다 걸쳐져 있는 내용들을 검색을 해주는 로보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언어가 그 회사에서만 쓰는 특별한 용어가 있죠. 근데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링크가 없으면 이제 일단 모르는 거고, 링크를 안다고 쳐도 컴플런스 들어가가지고 다 지져서 사람이 읽어서 그 내용을 파악했어야 됩니다. 이제 AI가 어떤 특징이 있냐고 보면은 제가 정보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보가 나를 찾아오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보시면 이거 클릭만, 블루베리라는 키워드가 뭔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회사 안에서는. 그렇게 쓰였는데 그냥 클릭만 하면은 AI가 그걸 정리를 해서 이건 용어가 무슨 뜻입니다. 관련된 거에 대한 컴플런스 페이지나 이제 지라 링크를 보여주는 거죠. 정보가 날 찾아온다는 거죠.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이제 되게 수동적인 일만 하면 되는 거고, 능동적으로 데이터가 나를 찾아온다?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찾아갔어야 됩니다. 액티브하게. 그죠? 찾아다녀야 됐죠. 근데 사람은 이제 수동적으로 있으면 데이터가 날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뭔가 이제 딸깍딸깍 클릭만 해주면 되는 거죠. 액션만 보여주면.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그 브라우저 익스텐션 된 이거 워드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거를 회사에서는 그 용어사전이라는 거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용어사전이 어떻게 돼 있냐면 PDF로 돼 있거나 어떤 웹사이트로 돼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찾는 게 완전히 고역입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도 안 되죠, 내용이. 있어봤자 이제 옛날 게 되면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계속 아마도 얘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실시간, 그 현실에 최대한 가까운 내용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챗봇의 형태로도 로보가 동작을 해서 사람이 무슨 이제 질문만 채팅창에 남기게 되면은 이제 생성형 AI가 동작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지라나 컨퍼런스를 학습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로보의 형태들이 나오고요.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막 본문을 쳤는데, 사람이 뭐 이제 저희가 글 쓰는 게 본업이 아닌 사람들이 글이 좀 이상할 수가 있잖아요. 다듬어지지 않고.
뭐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데선 윤문이라는 걸 하는데 그 윤문 이제 부드럽게 매끄럽게 다듬는 거예요, 글을. 이거 이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로봇인 겁니다. 예, 지금 뭐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크래프터라는 게 있어요. 그런 얘는 이제 좀 부드럽게 매끄럽게 글을 다듬어서 좀 변형을 해주는 거, 윤문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리고 뭐 다른 이제 계속 사례를 몇 가지 보여줬었습니다. 저희가 그 에자일로 이제 프로젝트 관리하시는 분들은 백로그 관리라는 걸 해요. 사람이 하는데 굉장히 이제 불편한 작업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이런 이제 백로그를 도와주는 에이전트도 사례를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로봇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드로와이어라고 하는 원래 컴플루언스에 들어가는 애드온이 있죠. 근데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렸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요거는 사람이 글만 써주면 요거를 인식을 해서 그림을 자동으로 그려준 겁니다. 이거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나온 건데 개발자들이 이걸 따로 그렸어야 돼요. 근데 그냥 이제 글로 자연어로 써놓고 돌리기만 하면은 그림을 자동으로 그려주는 거죠. 네, 이렇게 AI가 적용된다고도 하고요. 네, 이런 건 좀 넘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로봇 이걸 보여준 것만 이 정도 사례인 거고 여기에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한 이제 개발 환경이나 이런 것도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닐 수 있겠지만 향후에는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좋아지는 부분은 버추얼 에이전트가 로봇의 정체인 것 같고요. 단순 반복적인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줄여준다. 사람은 이제 사람이 해야 될 그 본업에 충실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생산성이 높아질 겁니다. 귀찮은 일들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 시간을 아껴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시간에 투입하면 되니까 당연히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제 예상입니다만 특정 업무 도메인에 맞춘 이제 커스터마이징 된 로봇들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사의 인사를 뭐 질문 답변을 할 수 있는 뭐 로봇가 나온다든지 이걸 뭐 특화시키는 거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인사총무 법무 다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공통적인 인사 업무를 질안에서나 컨플루언스에서 할 때 도와준 로봇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뭐 지금은 유료로는 아닌데 앞으로는 아틀라시안에서 만드는 로봇도 유료화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AI가 나오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는 오픈 AI의 API를 연동해서 사용됩니다. 아틀라시안 자체 개발한 게 아니라 오픈 AI 저희가 쓰는 챗GPT 그 엔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걱정이 되실 거예요. 내 데이터가 챗GPT 학습을 하면 거기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안전하냐? 그렇죠. 이제 아틀라시안에서 얘기하기로는 암호화돼서 그쪽으로 보내고 학습된 데이터는 저희 클라우드 쓰면 이제 사이트가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 사이트 안에서 격리돼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섞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회사에서 쓰는 인스턴스라는 게 있고 다른 회사 쓰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다른 회사 이게 다 섞여서 학습되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인스턴스 안에 있는 것만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호를 해준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가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시 정강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AI에서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시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보안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 보안 부분을 관장하는 것이 이제 아틀라시안 가드라는 솔루션으로 보시면 되고요. 과거 이제 계정 관리하는 아틀라시안 액세스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틀라시안 액세스에 이제 위협을 감지하고 알림을 줄 수 있는 비콘이라는 제품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거와 함께 여러 기능들이 같이 추가되면서 아틀라시안 가드라는 제품으로 다시 리브랜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계정 관리하는 아틀라시안 액세스는 이제 가드의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스탠다드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후에 이제 더 자세한 내용들을 위해서는 이제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가드 기능을 전체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가드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데이터를 분류해서 데이터 등급을 이제 매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등급에 있는 데이터는 공유가 가능해. 이 등급에 있는 데이터는 모두가 볼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등급화해서 이제 넣어놓을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컴플런스에 모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표시뿐만 아니라 만약에 공유를 제한하게 되면은 이 공유 버튼이 사라지게 되는 네, 이런 식으로 일단은 1차적인 보안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딘 로그 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기존에 이제 오딘 로그는 이제 관리자가 하는 역할만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리자 역할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만 오딘 로그가 남았고, 이제 사용자가 실제 뭐 다운로드를 했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접속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오딘 로그가 기록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가드의 프리미엄을 사용하게 되시면 이러한 로그들을 다 같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로그들 중에서 어떤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그 이상 징후를 이제 알림을 통해서 받아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메일이나 슬랙, 뭐 원하는 그 알림 솔루션과 연계시킬 수도 있고요. 또 그 알림이 왔을 때 바로 여기 접속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이슈를 생성할 수 있도록 이런 워크플로우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버전을 쓰면서 사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런 보안 부분이었고, 이런 보안 기능이 사실 아틀라시아는 이게 엔터프라이즈라는 플랜이 있는데, 그 엔터프라이즈 플랜에서는 일부 제공했던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엔터프라이즈 플랜으로 굳이 안 가더라도 이 아틀라시안 가드라는 그 제품을 통해서 보안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금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후 마무리는 전무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혼자 발표하면은 들으시는 분이 졸릴까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강의를 많이 했는데 엄청 조셔요. 제가 졸기가 좋은 목소리가 나거든요. 여기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보안 등급 같은 거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는 이게 제품별로 따로 동작했어요. 동작 방식도 달랐고, 컴플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페이지에 보안 설정을 하죠. 이제 누구는 볼 수 있고 쓰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기능이 따로 있었고요. 지라는 시큐리티 레벨이라고 해서 보안 등급 설정하는 기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섞여서 동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유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이 팀이고 아니면 외부 협력사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컴플런스는 이걸 볼 수 있고 지라는 이걸 볼 수 있어요. 한 큐에 설정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요구사항이 반영된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그걸 다 따로따로 했었고, 보통 이제 지라 관리자, 컴플런스 관리자를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다 가가지고 손으로 만지게 하고 교육도 따로 하고 이랬어야 되는 문제였던 거죠. 불편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틀라시안에서도 그런 요구가 많이 이제 접수가 됐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오딘 로그에 대한 요구 사항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 고객분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누가 언제 무슨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지 알고 싶어요 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요구사항이 반영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딘 로그는 기존에는 관리자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워크플로우 수정했다 이것만 남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더 나가는 거죠. 로그에 쌓는 내용의 범위가 늘어났다. 그러면서 일반 사용자들의 활동까지도 기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관리자들이 굉장히 원했었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레이크에는 원래 있었던 건데, 좀 여러 가지 외부 데이터들이 유입돼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아틀라시안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이게 제품별로 데이터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에 이제 모아서, 저희는 이걸 DB로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의 설치형 제품에서 그냥 D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름만 데이터 레이크일 뿐인 거죠. 여기에는 아틀라시안 제품에서 흘러들어온 데이터, 그리고 서드파티, GitHub도 쓰고, GitLab도 쓰고 그런 경우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도 흘러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있는 데이터들을 로보가 또 가져가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외부에 태블로나 이런 BI 서비스가 있어요. 파워 BI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연동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시안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툴인데, 이거는
프리미엄 아니죠. 저기 엔터프라이즈 이상에서 제공이 되는 기능이라 못 쓸 수도 있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걸 안 쓰시는 분들은 여기로 가서 이제 차트나 이런 것들을 그려보실 수가 있고, 엔터프라이즈 쓰는 경우에는 여기 이제 아틀라시안 애널리틱스를 활용을 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내실 수가 있는데, 예, 애널리틱스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들을 뭐 이제 사람이, 이건 AI가 들어가서 여기 좀 글씨가 작지만 사람이 자연어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떤 데이터를 얻고 싶냐면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에 컨플루언스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데이터를 보여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이해할 수 있는 SQL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그거를 이게 자동 생성이 됩니다. 저희가 챗GPT에서 어떤 뭐 카본 무슨 수열 같은 거를 계산하는, 아니면은 복리 이자를 계산하는 거를 알려줘, 뭐 코딩을 달라 그러면 자동 주룩 나오거든요. 그거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사람은 질문을 자연어로 합니다. 그러면 이런 SQL 쿼리, 그러니까 레이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변환이 돼서 나오고 거기에 따른 차트나 표나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AI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사람은 이런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질문만 잘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그런 흐름은 아시겠지만 뭐 프롬프터라고 하는 직업이 새로 생겼잖아요.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질문을 하는 직업입니다. AI한테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업이 생기는 것처럼 이제 AI를 이렇게 또 접목이 돼서 발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요. 네, AI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 회사, 우리 업무에 적용을 해야 돼 라는 건 막연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AI 엔진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려는 시도도 할 것 같고요. 물론 그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왜, 뭐, 그게 난이도가 되게 있는 거고요. 오픈 AI의 기술을 따라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 그거는 그 환경은 어쩔 수 없다 치고, 클라우드를 쓸 수 있다는 가정에 있는 고객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틀라시안 클라우드를 쓰는 게 목표가 아닌 겁니다. 내가 AI를 쓰기 위해서 아틀라시안 제품을 쓰게 되는 거죠. 내가 AI를 실제적으로 만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아까 보셨던 자연어로 질의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물론 SAP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을 건데 저는 아틀라시안이 굉장히 방향성을 잘 잡고 나가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틀라시안이 이제 강점을 얘기하는데요. 이번에 키노트 그런 데서 들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가 우리는 당신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틀라시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지라 데이터, 컨플루언스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다 업무, 일에 관련된 거예요. 그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관리해온 게 아틀라시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포커싱해서 AI를 접목시키는 활동들을 됐던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아웃풋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AI를, 그러니까 가미된 플랫폼을 쓰는 회사가 아닌 회사, 격차가 점점 심하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제 빨리 가서 거기 적응 안착해가지고 가고 있으면 몇 년을 앞서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부수적인 효과가 있겠죠. 직원을 많이 안 써도 돼요. 되게 무서운 얘기지만 직원을 많이 안 써도 실제로 개발 쪽에서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이서 예전에 5명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퍼포먼스를. 그게 업무 플랫폼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게 지라나 뭐 아틀라시안 제품이 그걸 그쪽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걸.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줄 거다. 생산력이 높아지는 걸 통해서 그런 거고요. 제품은 이제 아까 그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랑 소프트웨어 통합이 돼서 되게 이제 지라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록 기능을 모든 프로젝트에 다 쓸 수 있다. 이게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룸은 미팅을 이제 시간대까지도 상관없는 그냥 미팅 횟수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그냥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업무용 유튜브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 트렌드가 사람들이 글을 안 읽어요. 그쵸? 글을 안 읽고 어떻게 하죠? 유튜브 검색해보죠. 근데 유튜브에다가 우리 업무용 지식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 업무용을 위해서 사내에 있는 것만 이제 격리를 시켜서 쓸 수 있다. 그런 가치가 룸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보랑 이제 아틀라시안 인텔리전스는 가상 직원처럼 이제 활용해서 내가 귀찮은 일을 안 할 수 있게끔 도와줄 거다.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들으면 되게 좋아할 만한 얘기인데 근데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사람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난 자질구레한 일까지 하면서 이렇게 어쨌든 왔는데 그럼 난 앞으로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틀라시안 가드는 기존에 그 유저 관리랑 그룹 관리를 해줬던 아틀라시안 SS 하고 이제 그 보안 관련 기능을 제공했던 비트콘이 합쳐진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좀 다른 기능이 더 붙어서 재브랜딩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I는 이제 계속 뭐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죠? 요 표가 뭐일 것 같으세요? 퀴즈는 아니고 네. 아틀라시안의 직원 수의 증가 그래프입니다. 2023년에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5년 전만 해도 3,000명대였어요. 저는 이 두 개가 모여서 지금 엄청난 시너지가 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는 아웃풋의 양만 봐도 완전히 달라요. 저는 이제 10년 전부터 아틀라시안 썼으니까 그때 1년 사이에 변화하는 거랑 지금 1년 사이에 변화하는 거는 정말 수준 차이가 너무나 클 정도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AI 기술이 탑재되는 것도 있지만 아틀라시안 직원들의 수도 빨리빨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폭발적으로 아웃풋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좀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해마다 뭔가 기대를 할 수가 있었죠. 크게 바뀌었던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런 정도로 이 두 개가 시너지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초입 단계에 저희는 이제 이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그래프는 뭐 이게 이제 선형으로 갈지 이렇게 지수 함수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환경에 초입에 있으니까 아틀라시안의 이제 클라우드 제품을 통해서 AI를 여러분들의 업무에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틀라시안 기술 업데이트에 대해서 발표해주신 신창희 이사님과 박정우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 아틀라시안 AI 기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품 추가 업데이트된 부분, 뭐 신규 발표된 로보라든지 룸, 가드 이런 부분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 이 두 분을 포함해서 모시고 패널 토의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아틀라시안님 아시아 총괄하고 계시는 류윤상 대표님도 같이 모셔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소스 컨설팅 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좀 소리가 크지만 마이크를 가져와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지금 발표 듣고 있으신 분 계실까요? 궁금한 거 먼저 답변을 해드리고 필요한 거 제가 또 네? 어떤 거요? 로보요? 근데 올해 중에 나오는 것도 있고 제가 보니까 내년까지 나오는 것도 좀 약간 좀 순차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또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그 같이 이제 미국에 가셨던 또 현대 오토웨버 분들도 같이 오셨는데 혹시 행사 어떠셨는지 한번 살짝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오토웨버 김진혜 책임입니다. 일단 라스베가스 팀 24 행사를 갔는데 소감은 일단 클라우드 그리고 AI가 대세다라고 느꼈고요.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는 데이터 센터 버전인데 행사 참여하면서 특히 AI 기능이 너무 탐나가지고 클라우드로 옮기고 싶은 이제 욕구가 막 샘솟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네, 저는 현대오토웨버 장문기준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은 저는 클라우드 버전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번 세션을 되게 이번 그 컨퍼런스를 되게 주의 있게 들었는데 지금 저희는 운영하는 서비스가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갈 거라서 조만간 넘어갈 거라서 이제 좀 어떤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고 기존에 어떤 기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되게 유심하게 들었었고 이번에 뭐 앞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뭐 새로운 기능이 나온 거 로고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그런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서부터 약간 되게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도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편해지고 또 AI 나오면서 사람들이 알아서 검색을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알아갔으면 하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안고 앞으로 되게 편하게 일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 되시면 그 아틀라시안 행사가 올해까지는 라스베가스에서 하고 다음부터는 LA 디즈니랜드 옆에서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이번 행사 갔다 왔는데 예전에는 아틀라시안 제품 뭐 질화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제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냥 스케줄을 관리해주고 체계적으로 뭐 이렇게 뭔가 관리해주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부터의 아틀라시안 제품은 정말 뭐 로봇다리, 로봇팔을 붙여서 선수들이 더 많은 기록을 더 낼 수 있도록 완전히 옆에서 붙어서 지원해주는 제품까지도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놀랐었고 같이 가셨던 유윤선 대표님은 혹시 어떠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윤선입니다. 아틀라시안에서 왔고요. 반갑습니다. 저도 그 팀 행사를 몇 번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그냥 직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번에 팀 24에서 발표한 내용이 굉장히 그 획기적인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가 회사로서 이 포커스 타겟을 하고 있는 마켓, 그 다음에 그 마켓에 저희가 그 딜리버리를 하고 딜리버리를 해왔던 그 밸류가 예전에는 이제 한진규 상무님 말씀하신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업무 데이터를 잘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업무를 좋은 워크플로우를 구성해가지고 잘 관리를 한다. 이 정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잘하기 위한 굉장히 이렇게 조금조금한 기능들을 계속 이제 에디션을 해왔었고 그 작년까지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말씀을 드릴 때도 클라우드 지나가면은 뭐 리스트 뷰가 있어요. 약간 뭐 테이블 형태 그런 뭐 리스트 뷰가 있어요. 어드밴스드 로드맵 플랜이라고 그러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그 기능에 대한 이런 차별화를 주로 접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제가 본 거는 그렇게 내가 업무 데이터를 쌓아놨을 때 그 쌓인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요번에 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뭐 많은 스크린샷도 보여드리고 데모도 보여드리고 그렇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업무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는 그 컨텐츠나 데이터들을 내가 또 다른 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게 그 근간은 전부 다 AI 기술들이 들어가 있지만 결국은 이제 그게 아까 보셨던 그런 통합 검색의 모습으로도 나오고 그런 챗GPT 같은 챗을 이용한 그런 기능으로도 나오고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그런 기능으로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지금 오픈 AI가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잖아요. 지금 챗으로 시작했고 조금 있으면 이제 검색을 또 별도로 한다 그러고 지금 마켓플레이스를 보면 에이전트들을 누군가 올려서 그거를 또 팔라고 하고 있죠. 저희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버라고 하는 게 챗GPT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서비스들을 인트라넷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답변을 드리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번에 굉장히 감명 깊게 봤고 직원으로서도 굉장히 저희 제품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가능성을 본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아틀라시안의 AI를 발표했고 그 전까지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제품에 대한 발표를 계속 해왔었는데 지금 아틀라시안 프레지던트를 맡고 있는 아누라는 그 인도 여자분이 제가 2019년이었나요? 저희 이제 행사 갔을 때 클라우드 개발 팀장이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클라우드 왜 개발하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때가 이해를 못했고 사실 재작년까지는 아틀라시안이 그냥 사스로 가는 정도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AI를 발표하면서 왜 사스로 가야 하는지 아까 신철민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왜 사스를 써야 되는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완성점에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게 이제 온프레미스 제품에서는 구현할 수 없었던 그 데이터 레이크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가 아까 뭐 간단하게 DB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그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스 제품으로 가면서 비로소 이제 그런 기술들이 가능해지고 거기에 이제 AI 기술이 더해지면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 의미 있는 결과물로서 이제 발현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님 선생님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네. 준비된 시나리오 있는데 하나도 제가 다른 걸 물어보고. 데이터 통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보통은 뭐 설치형에서는 DB를 같은 걸 쓰더라도 제품별로 다른 논리적인 DB를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통합 검색은 안 된다는 얘기인 거고 결국엔 다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건데 레이크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하나의 장소에 모이게 된다?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서드파티 쪽에 있는 데이터도 같이 버무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질이나 이런 거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잠깐 까먹었어요.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컨설턴트 입장에서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쓰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럼 가면은 뭐가 좋아지는데 생산성 좋아져?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지라 쓰면은 생산성이 좋아집니까? 지금까지는 아니었어요. 그거 뭐 엑셀 쓴다고 우리가 뭐 일을 더 잘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AI를 쓰고 싶은 겁니다. 지라를 쓰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AI를 쓰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물어보면 아틀라시안을 쓰시면 됩니다. 순서가 바뀐다는 거죠. 그게 이번에 가장 크게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인 것 같고 그 부분을 좀 아틀라시안도 드라이브를 많이 하실 것 같지만 고객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안 쓰셨던 업종에서도 많이 확산이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제조업 같은데 저희가 이제 많이 팔고 싶은데 그냥 밸류 프로포션이 되게 가치장이 약했던 겁니다. 그냥 클라우드 쓰면 뭐 지랄 쓰면 좀 좋아질 거야 이 정도밖에 말을 못했는데 AI 쓰셔야 되잖아요. 아틀라시안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잘 버무려놨다고 생각하는데요. SAP나 다른 벤더도 그 시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서비스나도 할 거고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형태로 나올 수 있는 서비스는 적을 것 같거든요. 구글이나 MS도 이렇게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들이 다른 데이터 자체의 속성이 좀 다르니까요. 근데 아틀라시안은 과거부터 지라 같은 경우에는 범용 업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플랫폼을 표방해 왔던 거였고 그게 지금에 와서는 엄청난 이제 포텐셜을 가지게 돼버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4년 정도 매년 이제 아틀라시안 그 팀 행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그 아틀라시안 팀 행사 부스를 내는 나라가 저희하고 일본 정도밖에 없어서 두 회사밖에 없어서 맨날 저희 처음에 나갔을 때는 굉장히 우리만 동양 사람이라는 이상한 느낌이다 정도일 정도였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매년 참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다른 부스들하고 파트너로 친해지고 했는데 저희가 왜 어떤 제품을 가지고 나갔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틀라시안은 아시다시피 이제 마켓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요. 애드온들을 이제 올려서 그 지라라는 제품, 컴플런스 제품에 애드온을 붙여서 기능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 기능 확장한 애드온을 개발하는 개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렉서블 유저 라이센스라는 제품을 이제 고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팀 행사에서 이제 부스를 열었고요. 이제 거기서 저희가 소개했던 제품은 사용자들 라이센스를 보면 이제 이거를 항상 접속해서 사용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이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만 접속을 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뭐 퇴사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아웃소싱을 해서 들어왔다가 아웃소싱이 끝났는데 그냥 라이센스만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라이센스를 이제 새로운 사람한테 주려고 할 때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걸 하나하나 다 찾아서 했어야 됐는데, 저희 제품은 이 오래된 유저를 자동으로 찾아서 비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자동한 라이센스 비용을 낮춰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제품을 가지고 팀 행사에 가서 이제 고객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사실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게, 사실 최근에 그 비용 이슈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긴축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회사들이 이제 원했던 기능들이 바로 이런 기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반응을 얻었던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제품이 이제 독일에서 굉장히 많이 그래서 독일, 미국에서 주로 많이 팔리는데, 뭐 관심들은 다 비슷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서버를 쓰셨던 분들이 이제 특징이 언리미티드 버전을 쓰시다가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려고 하면 이제 유저를 정해서 넘어가셔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올라간다고 느껴지시는데, 그럴 때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인원에 맞춰서 라이센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해드리는 제품을 저희가 지금 한 2019년부터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혹시 이제 또 관심 있으실 때 같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딱 1시간 동안 짧게, 너무 길지 않게 짧진 않네요. 네. 길지 않게 이야기를 해드릴 노력했고, 지금 딱 59분이니까 네, 알맞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뭐 추가로 좀 남아서 또 더 물어보셔도 되고, 저희가 아마 추가로 아마 음식이 뭐 더 있다고 하니까 또 드시고 가셔도 될 것 같으니까요. 편하게 좀 네트워킹 하시면서 즐기시고 마무리하시고 오늘 대구 잘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참석해 주신 분들도 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